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강의실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화를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미 해군 출신의 저명한 전략가가 한국 국방력에 대해 강의를 하던 중 청중들은 물론 강연자 본인까지도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조용히 세계 군사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한국의 숨겨진 실력과 그것을 발견한 미국 교수의 놀라운 깨달음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분명 놀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캘리포니아 펠로엘토 스탠포드 대학교 후보 연구소 강의실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국제전략포럼 특별 강연이 열리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강연자는 제임스 로웰 교수, 58세의 이 남자는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30년간 해군에서 복무한 후 지금은 스탠포드에서 군사정책학을 가르치고 있었죠. 강의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젊은 대학원생들부터 시작해서 외교관, 국방부 관계자, 그리고 몇몇 언론인들까지 말이에요. 모두들 오늘 강의 주제인 21세기 군사력의 패러다임 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로웰 교수가 강단에 올라서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는 진중한 표정으로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군사 강국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강의가 시작된 지 20분쯤 지났을 때였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국제무대에서 군사력을 과시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로웰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용함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로웰 교수는 리모컨을 눌러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환태평양 연합훈련, 즉 림팩 훈련 영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세요. 2022년 림팩 훈련에서 한국 해군의 모습입니다. 영상 속에서 한국의 구축함들이 정확한 포격을 가하고 있었고 잠수함이 은밀하게 적함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청중들은 집중해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이걸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 그리고 FA-50 경공격기의 실제 작전 배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이 무기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특히 외국에서 온 학생들은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의실 뒤쪽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박유나 박사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 여성은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무기체계 분석 전문가였죠. 그녀는 조용히 로웰 교수에게 다가가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로웰 교수가 그 종이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그는 청중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방금 받은 최신 자료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가 세계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믿을 수 없는데요? 같은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박유나 박사의 등장으로 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웰 교수는 그녀를 청중에게 소개했어요. 여러분께 박유나 박사를 소개합니다. 미국 국방부 자문위원이기도 한 분이죠. 박유나 박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자 화면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장면이 나타났어요. 전통적으로 군사 강국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죠. 다음 화면에는 조용한 바닷속을 항해하는 한국의 잠수함 영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보여주기보다는 실질적인 능력 향상에 집중했습니다. 로웰 교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맞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조용한 실력이라고 할 수 있죠. 화려한 퍼레이드 대신 실전 능력을 키운 겁니다. 이때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교수님, 실력이 좋다면 왜 미디어에서 잘 다루지 않나요?
미국 언론에서도 한국 군사력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잖아요. 로웰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이죠. 박유나 박사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증명하죠.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밤 11시 로웰 교수는 자신의 서재에서 아들 에반이 보낸 이메일을 읽고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4학년인 에반은 졸업 논문으로 한국의 차세대 구축함, KDDX와 무인통합 전투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께 제가 연구한 자료를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한국의 KDDX 프로젝트는 단순한 구축함 건조가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무인 시스템을 통합한 차세대 해전 플랫폼이에요. 이 기술력은 현재 미 해군도 구현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로웰 교수는 아들의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0년간 해군에서 복무하면서도 한국의 이런 발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에반의 한마디가 적혀 있었어요. 아빠, 이제 미국이 배워야 할 차례인 것 같아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거든요. 로웰 교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군사 전략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변화를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이루어낸 놀라운 발전을 말이죠.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전략 노트를 꺼냈어요. 해군 시절 작성했던 아시아 태평양 전략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관련 부분을 읽어보니 대부분이 미군 주둔과 지원 역할 정도로만 기술되어 있었죠. 다음 날 강의에서 로웰 교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 밤 아들의 보고서를 통해 얻은 새로운 관점이 그의 강의를 바꾸어 놓았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가 띄운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한국 해군의 원양 작전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국 해군이 현재 작전 중인 해역들입니다. 아덴만, 소말리아 앞바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말이죠. 청중들이 놀라는 표정을 짓자 로웰 교수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연안 방어가 아닙니다. 명백한 원양 해군력이에요. 다음 화면에는 KDDX 구축함의 상상도가 나타났어요. 2차 세대 구축함은 2030년대 초반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을 뛰어넘는 통합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죠. 박유나 박사가 다시 등장해서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와 경항공모함 개발 계획까지 더하면 한국은 완전한 해양 세력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로웰 교수는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30년간 해군에서 복무하면서 보아온 아시아 태평양의 변화 중에서 이것만큼 극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바다를 지키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강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치던 박수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번져갔죠. 박수가 잦아든 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도 바뀌어야 하는 건가요? 로웰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핵심을 짚으셨군요. 네, 우리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본을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으로 여겨왔지만 이제는 한국의 역할을 새롭게 평가해야 해요. 박유나 박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과시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뒤에는 놀라운 기술력과 실전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제 무기들이 보여준 성능이 바로 그 증거죠.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앞으로 한미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겁니다. 로웰 교수의 답변이었어요. 보호하고 보호받는 관계에서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말이죠. 한국의 첨단 기술과 미국의 경험이 결합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학생들끼리 흥미진진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생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고 말했고, 다른 학생은 한국 국방기업에 취업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박유나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한국은 세계에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조용히 실력을 보여줄 뿐이죠. 그것이 한국식 전략의 핵심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 로웰 교수는 혼자 강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오래된 파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해군 시절 작성했던 아시아 태평양 전략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니 한국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단편적이었어요. 한미동맹의 수혜국, 미군 주둔지, 방어적 성격의 군사력 같은 표현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런 문장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장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첨단 군사기술 보유국, 원양 해군력을 갖춘 해양 세력국 같은 표현들로 말이죠. 박유나 박사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교수님, 아직 계시는군요. 네, 박사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로웰 교수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완전히 새로 써야겠어요. 박유나 박사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미국 분들이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앞으로 제 강의 내용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로웰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 없는 아시아 전략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한국의 군사기술과 전략적 가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주일 후 로웰 교수는 아들 에반으로부터 특별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반이 졸업 후 한국 해군 연구소와의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아빠, 한국의 무인 잠수정 기술을 연구하는 팀에 합류하게 됐어요. 미군 출신 연구진들과 함께 차세대 해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에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담겨 있었어요. 로웰 교수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강의에서 로웰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국이란 무엇일까요? 큰 소리로 자신을 알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실력을 쌓아가는 것일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조용히 실력을 쌓는 것이 더 진짜 강국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로웰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나라가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말이죠. 강의실이 조용해진 가운데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조용히 세계를 바꾸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로웰 교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 같다고 말이죠. 미국과 한국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는 시대 말입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에바나, 네가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오길 바란다. 이제는 우리가 배울 차례니까. 여러분, 혹시 10년 전 대만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대만은 우리나라를 그리 달갑게 보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오레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에 대한 시선이 차가웠죠. 그런데 최근 대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치어리더들이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계약금만 4억 원을 넘나드는 치어리더들,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가수 데뷔까지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혐한 감정이 강했던 대만이 어떻게 한국 치어리더들의 천국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대만은 우리나라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만 사회에는 오레오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었죠. 이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경쟁 관계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양국 간의 거리감이 상당했어요. 그 시절 대만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문화적 자존심도 작용했죠. 대만은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문화 허브 역할을 해왔는데 갑자기 떠오른 한국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대만 언론에서는 한국 관련 뉴스를 다룰 때도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요.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견제하는 듯한 뉘앙스가 감돌았습니다. 일반 시민들 역시 한국 문화나 상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는 이런 경쟁의식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야구나 다른 국제대회에서 한국과 대만이 맞붙을 때면 대만 응원단의 열기는 남달랐어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문화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조금씩 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인기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변화의 조짐은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런 대만이 한국 치어리더들에게 열광하는 나라가 될 줄은 말이에요. 정말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실력 있는 치어리더들이 대만으로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1년 사이에 최소 10명 이상이 대만 프로야구팀과 계약을 맺었어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치어리더로 활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대부분이 외주 업체를 통한 계약이었고 경기가 있을 때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수입도 불안정했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었죠. 많은 치어리더들이 이런 현실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프로야구팀에서 직접 계약을 제의했고 연봉도 한국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치어리더가 아닌 연예인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소식이 한국 치어리더들 사이에 퍼지면서 대만행이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인물이 바로 이주은이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대만 푸방 가디언스로 이적하면서 계약금만 4억 4천만 원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우였죠. 이주은의 성공 사례는 다른 치어리더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치어리더가 쉽게 대만행을 결정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어요. 한국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회가 대만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만으로 간 치어리더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팬들의 열렬한 환영은 물론이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스타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치어리더들이 대만행을 고려하게 되었죠. 대만으로 간 한국 치어리더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경기장에서 응원만 하는 치어리더가 아니라 종합 엔터테이너로 변신한 겁니다. 이들을 가리켜 치어테이너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생겨났어요. 이다혜의 경우를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만으로 간 후 그녀는 코카콜라를 비롯해 무려 12개의 광고 모델로 활동했어요. 한국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죠. 게다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성공해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다혜가 가수로까지 데뷔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만 현지에서 음반을 발매하고 콘서트까지 열었어요. 치어리더에서 시작해서 가수가 되다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안지현과 이하영도 비슷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각종 광고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대만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치어리더로만 알려졌던 이들이 대만에서는 연예인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대만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어요. 대만은 일본이나 한국처럼 체계적인 걸그룹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치어리더들이 그 공백을 채우게 된 거죠. 뛰어난 외모와 실력을 갖춘 한국 치어리더들은 대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새로운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만 방송사들도 이런 변화에 주목했어요. 한국 치어리더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면서 시청률 상승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이렇게 치어리더들의 활동 범위는 점점 넓어졌고 이들의 인기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대만 프로야구장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치어리더들이 등장하면서 경기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야구를 보러 왔던 관중들이 이제는 치어리더들을 보기 위해서도 경기장을 찾게 되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류 문화에 익숙한 대만 젊은이들에게 한국 치어리더들은 K-팝 스타와 다름없었어요. 경기 중간중간 치어리더들이 등장할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죠. 이런 변화는 대만 프로야구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중 수가 늘어났고 특히 여성 관중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어요. 야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치어리더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게 된 겁니다. 프로야구팀 입장에서는 마케팅 효과가 상당했죠. 한국 치어리더들의 공연 수준도 대만 관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한국 치어리더들의 실력은 대만 현지 치어리더들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정확한 동작과 화려한 퍼포먼스는 보는 이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한국 치어리더들이 대만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중국어를 배우고 대만 현지 문화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런 모습이 대만 팬들에게는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죠. 단순히 외국인 치어리더가 아니라 대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한국 치어리더들의 인기는 계속되었어요. 팬사인회나 팬미팅 행사에는 수백 명의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 정말 시대가 변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한국 치어리더들의 대만 진출은 단순한 스포츠 현상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K-팝과 치어리딩이 만나면서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는 한류의 새로운 진화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어요. 대만에서 K-팝의 인기는 이미 상당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의 콘서트에는 수만 명의 팬들이 몰려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치어리더들이 등장하니 대만 팬들에게는 K-팝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한국 치어리더들의 퍼포먼스에는 K-팝의 요소들이 많이 녹아 있었어요. 음악 선택부터 안무 구성까지 K-팝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이는 대만 관중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갔죠. 대만 언론들도 이런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K-팝 투어와 치어리더 축제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한국 치어리더들의 활동을 단순한 스포츠 응원이 아닌 문화 공연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치어리딩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한국 치어리더들의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이들의 퍼포먼스 영상은 수십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런 영상을 공유하면서 한국 치어리더들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죠.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대만에서 활약하는 치어리더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역수입 효과까지 나타났어요. 한국 사람들도 대만에서의 성공 사례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는 한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만에서 한국 치어리더들의 성공을 다룬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국뽕 콘텐츠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어요. 대만 유튜버들과 언론들이 앞다투어 한국 치어리더 인생 역전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만 현지 유튜브 채널들은 한국 치어리더들의 성공담을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한국에서 힘들었던 치어리더가 대만에서 스타가 되다. 계약금 4억 원의 주인공. 이주은의 놀라운 변신 같은 제목의 영상들이 수십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 국뽕 영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만 언론들의 보도 방식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치어리더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만들어냈어요. 가난했던 과거를 딛고 대만에서 성공한 한국 치어리더라는 식의 서사. 구조는 대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콘텐츠들이 한국에도 역수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유튜버들이 대만의 국뽕 콘텐츠를 번역해서 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만에서 바라본 한국 치어리더들의 성공, 대만 언론이 극찬한 한국의 실력 같은 제목으로 말이죠. 이런 현상은 문화적 순환 구조를 보여줍니다. 한국 치어리더들이 대만에서 성공하고 그 성공담이 대만에서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화제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한류의 새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한국 치어리더들을 응원하는 팬클럽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치어리더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겁니다. 이제 대만의 변화를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조사에서 대만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58.4%였어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2022년 이후 상황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오징어 게임, 사랑의 불시착 같은 작품들이 대만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대만인들이 급속히 늘어났죠. 한국 음식점도 대만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변화가 두드러졌어요. 대만의 20대, 30대들은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이들에게 과거의 혐한 감정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2022년 이후 조사 결과를 보면 160만 명 이상의 대만인이 스스로를 한류 팬이라고 밝혔어요. 대만 전체 인구가 2,300만 명 정도인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10명 중 1명은 한류 팬이라는 얘기거든요. 한국 관광객 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한국을 방문하는 대만인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이들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류 성지순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죠. 언어학습 열풍도 일어났습니다. 대만의 한국어 학원들은 수강생이 몰려서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의 정점에서 한국 치어리더들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치어리더들의 활약은 한류에 대한 대만인들의 호감을 더욱 증폭시켰어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현상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과 10년 전 혐한 감정이 있던 대만이 지금은 한국 치어리더들에게 열광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는 문화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경쟁으로 인한 갈등이나 일방적인 문화 교류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과거의 부정적 인식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경계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변화는 더욱 확고해질 것 같습니다. 한국 치어리더들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들은 한국과 대만을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두 나라 사이의 이해를 높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류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늘어날 거예요. 치어리더들의 성공은 그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문화의 힘은 정치나 경제의 갈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좋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 치어리더들이 대만에서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문화의 힘이었어요. 혐오에서 호감으로, 경계에서 동경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한국 치어리더들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